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온라인 수업 인물탐구 양학선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원래는 제가 여홍철 선수라든지 양학선 선수라든지 그 수업을 할 때 두 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권 문제 때문에 그 앞서 여홍철 선수 할 때도 제가 급하게 찍었다가 다 지우고 다시 이제 녹화를 하면서 녹화를 다시 했었는데, 중간에 영상을 저희가 유튜브에서 따와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 개인 방송 하시는 분,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개인은 대부분 저작권을 제가 다 여쭤보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흔쾌히 다 허락을 해주시고, 방송국에서 근데 이제 인물 탐구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자료들이 방송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JTBC라든지 KBS, MBC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다 문의를 했는데, 그 영상을 할 때, 사용을 할 때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요금이 상당히 뭐 10초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링크는 달아는 건 괜찮다고 그래서 밑에 링크를 삽입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좀 짧아졌는데, 그만큼 집중도랑 그 PPT의 질은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로만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 영상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편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링크로 달아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걸 얘기 듣고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서 링크 제가 달아놓은 거에 들어가서 기술이라도, 아 이게 이 기술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라는 기술이라도 잠깐 좀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저 굳이 뭐 이거를 보고 싶지 않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이왕이면 한번 듣고 보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선수가 어떤 선수, 그리고 특히 양학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도 뛰고 있고요. 원래는 20년에 하려고 했던 도쿄 올림픽에 출전을 하려고 했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그게 2021년으로 밀려서 그 21년을 노리고 지금 연습을 열심히 다시 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양학선 선수가 되게 잘생기셨죠? 되게 잘생기시고, 양학선 선수는 1992년 12월 6일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는데, 가정 형편이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유년기에 너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서 어느 정도냐면 비닐하우스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요.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비 오고 뭐 나중에 뭐 장마철이다 뭐 태풍 온다 뭐 하면 혹시라도 비닐하우스 무너지거나 뭐 쓸려갈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되게 힘들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원래 공사장에서 미장 일을 하셨던 분인데 어깨를 크게 다치시면서 어저께 인대가 다 끊어졌대요. 다 끊어지면서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아버지도 되게 우울증도 많이 오시고 진짜 뭐 극단적인 선택도 막 생각을 많이 하시고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근데 그 비닐하우스에서도 이제 동물 같은 거, 뭐 오리라든지 이렇게 가축 같은 거 조금 키워서, 토끼 뭐 이런 게 키워서 그거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논밭에서 일을 하시고 생계를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거의 어머니께서, 양선수 어머니께서 생계를 그때부터 거의 이어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양선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정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내가 빨리 금메달을 따서, 혹은 내가 실업팀에 빨리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부모님 말 부양해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금메달 따서 빨리 우리 부모님 집 사드려야 되지, 집 사드려야지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효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태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태능이 그 훈련비가 나온대요. 하루에 한 번 훈련할 때마다 4만 원 정도 훈련비가 나오는데, 그거를 뭐 주말 제외하고 뭐 하고 하면 한 80만 원, 한 달에 80만 원이래요. 근데 대회 출전을 하면 이제 그 훈련비 받자 없고 그냥 거기서 훈련인데, 그거를 항상 꼬박꼬박 모아서 부모님 어머니한테 보내드렸대요. 80만 원 보내드리고, 그러면 이제 매달 10일마다 전화 와서 돈 잘 받았냐라고 또 안부 인사하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효자고 부모님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그리고 그만큼 또 다시 성공을 하기도 한 하나의 대단한 선수이기도 해요. 출신은 광천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이때 원래 자기 친형이 체조를 먼저 했다고 해요. 기계 체조를 먼저 했는데
이제 본인도 그래서 이제 체조에 입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신장이 159cm라고 되죠. 신장도 작고 근데 몸이 유연성이 별로 없고 몸이 너무 딱딱하고 경직돼 있다 보니까 별로 체조 쪽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야 너는 체조에는 뭐 재능이 없다. 차라리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고생하지 말고 그만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종목을 도마 쪽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 오히려 단점이 장점이 되면서 생활을 시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습벌레라고요. 엄청난 연습벌레여서 본인이 부족한 재능을 연습으로 메꾸려고 하는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체육중학교를 나오고 광주체육고등학교 한국체대 그다음에 석사 한국체대 학사 석사를 나온 선수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현역이요. 아직까지 현역 선수고 여기에서 그 보시면 아직까지는 기록 같은 게 부상 이후에는 없어요. 부상 이후에는 지금 기록이 거의 없고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상 첫 금메달이에요. 우리가 영웅철 선수 그 다음에 앞에 이옥렬 선수도 있는데 그 선수도 그때 금메달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때 동메달을 획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영웅철 선수 같은 경우도 아쉽게 우리 앞서 얘기했죠. 착지에서 3발 정도 밀리면서 아쉽게 은메달로 바뀌었다. 0.031점 차이로 은메달로 바뀌긴 했는데 야학 선수는 당당하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때도 야학선 선수가 선보였던 기술이 그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선보였던 기술이 여2예요. 영웅철 선수의 기술 여2의 그 동작에서 반바퀴를 더 돌아서 완벽하게 착지를 하면 완벽하게 착지를 못해요. 이때도 한 3발 정도 앞으로 나가는데 근데 기술 난도가 너무 처음부터 7.4 최고 난도였기 때문에 너무 높은 난도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뭐 3발 정도도 뭐 상당히 잘 됐다라고 만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기에 보였던 로페즈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딱 착지를 하면서 그때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메달을 확정 짓는 그럼 그때 영상 같은 거 제가 찾아보고 하면 이미 뒤에 선수들이 남아있고 하는데도 뭐 그런 것도 다 없어요. 딱 착지하는 순간 그냥 모든 다른 나라 선수들 코치진들이 다들 악수하고 막 그냥 껴놔주고 이미 너는 네가 우승이야 네가 최고야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세계선수권에서는 2011년 도쿄 그 다음에 13년 엔트워프에서 다 도마에서 금메달을 땄고 아시안게임에서는 광주에서 금메달 그 다음에 인천에서 단체전 그 다음에 도마에서 금메달 그 다음에 광주에서 또 단체전 동메달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에서 카잔에서 금메달 광주에서 금메달 다 단체전이고요. 그래서 따게 되는데 원래 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요.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뛸 수가 없게 되고 근데 그때도 이 양 선수가 또 정말 세계적으로 얼마나 또 대단한 선수이냐면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는데도 그 엄청나게 선수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부상인데 특히 이렇게 순간 폭발력을 내야 되는 선수들한테는 정말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그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나 코치진들이 뭐 해외에서 전지훈련을 가거나 무슨 대회에 참여하거나 뭐 하면 물어봤대요. 야구 선수 재활을 하고 있느냐? 복귀는 가능하느냐? 언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뭐 어떻게 지내냐? 라고 할 정도로 막 물어봤대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역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온다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도 그렇고 모든 각 분야에서 최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원이라는 기술은 영웅철 선수 여2의 기반으로 만든 기술이고요. 등록 당시에는 7.4점의 유일무이한 최고 난도 기술이었대요. 그리고 도마를 짚은 뒤에 공중에서 3바퀴 1080도를 비트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등록 당시에는 7.4 최고 난도였는데 그때 이제 체조계가 너무 이제 체조계의 평균 점수가 있는데 너무 도마에서는 기술 난도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시켰대요. 그래도 유일한 지금 6.4점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점씩 거의 떨어졌고 그리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이 구사하는 기술들이 한 7.0대 기술을 구사를 한대요.
그리고 조금 욕심 부려볼까 하면 7.2대 기술을 좀 쓰는데, 근데 거기에서 생뚱맞게 7.4점짜리의 기술이 나왔는데, 문제는 12년도에 양학선 선수가 이 기술을 선보였는데, 지금까지도 이 양학선 선수의 기술을 따라하는 선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이 기술을 따라하는 선수들이 없고, 근데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2가 지금 여2도 지금 상당히 높은 난이도고, 이거를 연습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또 반바퀴를 더 추가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두 바퀴 반을 도는 기술에서 반바퀴를 추가시켜서 세 바퀴를 도는 건데, 또 지금 양학선 선수가 그 또 양3을 또 개발 중, 업그레이드 중인데, 그게 또 한 바퀴를 여2에서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바퀴 반을 도는 또 기술을 아니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실패 확률이 좀 크다 보니까 어디 그 국제 대회나 이런 데에서는 선뜻 막 선보이고, 그다음에 그 등재를 하려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국제 체조 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지는 않았고, 다른 데 이제 대회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나오긴 했다고 그래요. 네, 지금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는 지금 자기가 훈련도가 가장 높은 양1을 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양2, 양3도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등재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양1만 등재되어 있고, 양2, 양3.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명칭이 원래 지금 세 바퀴를 도는 게 양1이었고, 그 다음에 양2라는 기술을 세 바퀴 반, 그러니까 한 바퀴를 여2에서 한 바퀴를 더 도는 기술을 원래는 구사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국제대회였나? 거기에서 다른 기술, 로페즈라는 기술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기술을 양2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선보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양2인 기술, 세 바퀴 반을 도는 기술이 양3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체조 연맹에서 이게 또 기술이 바뀌어가지고 한 경기에 같은 방향으로 착지하는 동작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1이나 양2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해서 이게 같은 기술로 좀 평가돼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양3를 해서, 양3를 하게 되면은 양1 같은 경우는 정면을 보고 착지를 한다면 양3를 반 바퀴를 더 돌기 때문에 도마를 보면서 착지를 하겠죠. 그럼 이제 다른 기술이라고 이제 또 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하는데, 그리고 앞서 또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놓친 게,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금메달 딸 때도 원래는 양1이란 기술을 사용을 안 하려고 했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았고, 실패 확률이 거의 90%,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거의 10%도 안 됐던 상황이었고, 이거를 사용하지 말자, 코치진도 얘기를 했대요. 사용하지 말자, 이거 괜히 썼다가 실패하면 뭐 좋을 거 없으니까 뭐 실패하지 말자 라고,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약간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기술을 했는데 너무 잘했대요. 너무 잘하고, 저 선수를 이기려면 이거 다 필요 없다, 어차피 내가 다른 거를 해도 저 선수를 못 이기겠다, 그럴 거라면 내 기술을 가지고 나오자 해서, 근데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무조건 써야 돼 마음을 먹었는데, 코치진도 거기서 야, 저 선수 이기려면 너 양1 써야 되겠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돼서 양1을 쓰고, 그 다음에 로페즈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기술이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양학선 선수만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죠. 양학선 선수가 은퇴를 하면 본인이 만든 기술, 그 누구도,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기술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멋있고 레전드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양3가 아마 진짜 세계대회에서 혹시라도 진짜 그 부상 재활이 너무 잘 돼서 도쿄올림픽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면, 그러면 아마 진짜 지금도 이 양1 8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기술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 도마 역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서 조금 얘기로만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밑에
야학선 선수 기술 같은 경우나 그때 이제 올림픽 당시 금메달 땄던 당시 링크나 이런 건 걸어 놓을게요. 영상은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긴 영상들은 없고 되게 짧은 영상으로 한 2분짜리 그 다음에 한 10분짜리 이렇게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재미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와 진짜 멋있다. 한번 그냥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꼭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많이 부실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가 이런 선수가 있었구나라는 것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한번 기회 되신 친구들은 한번 검색 한번 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뭐 다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이 시기에 그 교실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학원 가고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뭐 조금만 더 힘내서 건강하게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